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많이 덥죠. 공부하기 싫죠? 날이 더워서. 요즘처럼 공부하기 싫으면 뭐 그죠? 너무너무 하기 싫어. 비도 왔다가 사고도 많고, 날은 또 갑자기 덥고, 주말엔 또 비 온다 그러고, 날씨도 짜증나고, 지치고,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하기는 싫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고, 막 오만 가지 생각에 집중이 잘 안 될 때예요. 뭐 사람이 다 그렇죠. 다들 아마 억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원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 좋아하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난 공부가 너무 좋아. 평생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평생 공부만 하고 시험만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싫은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100일도 지났고 이제 99일 남았죠. 100일 동안 먹은 값은 해야죠. 그죠? 그 합격하신 분들이 와서 사줬으니까 먹은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99일, 88일, 7일, 17일 이렇게 남은 거 세다 보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땡 날짜 세다 보면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고 시험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는 김에 좀 어려운 부관을 하겠습니다. 요약집은 50페이지고요. 문제집은 86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부관 파트에서는 조문 암기하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암기 및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판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판례만 결론을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부관 문제는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암기하고 판례 몇 개 암기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문이 어떻게 틀어서 나오는가 그거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자, 50페이지 보면 부관의 뜻이 나와 있죠. 부관이라는 건 이제 범들에게 갖다 붙이는 거죠. 매매 계약 따위 같은 거, 증여 계약 따위를 할 때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놈 때문에, 그 부관 때문에 그 범들에게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관의 역할이란 건 범들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관은 당사자가 갖다 부과하죠. 법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부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발생 사실이죠.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걸 부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부관 중에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일단 그 정도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조건이 나왔죠.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두 번째, 당사자가 부과한 사실. 세 번째, 범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사실. 이렇게 되겠죠. 두 종류가 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은 그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는 거, 법률행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정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지 조건 자체는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그죠? 정지조건 자체는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됩니다. 두 종류 판례가 있죠. 하나가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있죠. 동산을 매매하면서 대금을 완납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특약을 붙인 걸 말하게 되고요.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대금 완납이 정지 조건이겠죠. 그죠? 두 번째 판례는 몰라도 돼요.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약혼예물 수수가 있죠. 약혼예물을 수수하는 건 증여고, 일단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 약혼예물을 반환을 해야 되죠. 약혼예물을 반환한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결국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해지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 주택 건설을 위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가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 불허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지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판례를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별해야 될 게 있죠. 조문 암기해야 됩니다. 맨 밑에 151조 1항은 불법 조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뻑하면 조건만 무효로 한다고 출제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그다음 2항 3항 외워야 되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딱 암기해놨다가 그 암기한 거 가지고 이따 지문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푸는지 확인할 겁니다. 한 장 넘기면 불법 조건 관련된 판례가 있죠. 잘 나오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 자,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니까 부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증여받은 것을 반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헤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법 조건이 붙어 있고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죠. 가단, 어수,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표 행위.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다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예외 2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가 두 번째 줄에는 채무 면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상대방 동의한 경우죠. 합쳐서 나온 적도 있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채무 면제와 같은 단독 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판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해제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거는 상대방 동의한 경우와 채무 면제와 같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부 행위 효력이라고 해서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당연히 나눠야 되죠. 조건 성취 전과 후로 나눠서 성취 전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조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 있는 범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확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여기 조문인데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응용한 지문. 만약에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 성취되면 생기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조건부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처분이라고 해서 조건 성보가 미확정된다. 이건 조문 그대로가 나오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응용된 지문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조건부 권리는 안 돼요. 정지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신의 행위가 있죠. 150조. 역시 조문 자체가 나오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판례가 하나 나오죠. 그 밑에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근데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고 방해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틀린 지문이죠. 방해행위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나 추산되는 시점 이때 성취한 걸로 본다라는 거. 그 판례도 수차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2항은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때 반대 사실이 의제된다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한 걸로 본다.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반대 사실이 의제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지문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반대 사실이 의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조건 성취 효력이 나오죠. 이것도 조문이죠. 1항 정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장래효고요. 해제 조건 성취한 때부터 범죄행위는 효력을 잃으니까 역시 장래효죠. 정지 효력이 생긴다. 해제 효력을 잃는다.
언제부터? 성취한 때로부터. 이렇게. 다만 오른쪽에 맨 위에 소급표를 주장할 수 있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가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도 나오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소급하지 않는다. 또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틀린 지문이죠.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기한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기한에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지문이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6번의 입증 책임은 대단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냥 외우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반가로 1번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해당이죠. 어떤 행위가 정족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되냐? 무효주장자가. 자, 무효주장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무효주장자예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반가로 2번은 정지조건부 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성취. 이게 키워드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누구죠? 유효주장자죠. 유효주장자. 그래서 해당된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각각 무효주장자와 유효주장자로 바꿔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놈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엔 없지만 어떤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그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죠.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해당 다투는 자, 성취 확정 주장자, 부터 존재를 주장하는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암기를 해두세요. 99일 남은 시점에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안 돼요. 이해 안 되니까 암기. 기한은 역시 장래 발생 사실인데 발생 여부가 확실하죠. 당사자가 부과하죠. 범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죠. 그중에 시기는 효력을 발생케 하는 거고 종기는 효력을 소멸케 하는 건데 그 판례가 하나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언제까지로 기한을 정했냐? 그 땅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이죠. 팔지 안 팔지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라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임대차 계약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되겠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기한은 이렇게 시기 종기를 구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불확정기한은 정지조건과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은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죠.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이걸 조금 구체화하면 거기 나와 있는 지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가지고 구별하자 같은 말이죠.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나 거기에 나와 있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되었을 때 이행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면 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사실이 발생했대. 임대가 되었을 때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됐다. 갑이 주택을 팔았다.
주택을 철거했다. 주택을 증여했다. 그럼 임대가 불가능해졌죠. 그럴 때 보증금 안 돌려줘도 되냐? 아니다.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 기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별해라. 판례 문구가 나와 있죠. 부관이 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조건. 이것처럼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행을 해야 돼. 그러면 기한. 이렇게. 그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수차례 부관이 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판례 문구를 그대로 출제하면서 조건을 기한으로, 기한을 조건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게 기한이라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거냐? 발생한 거, 기한 도래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거, 이것도 뭐다? 기한 도래다. 맨 마지막에 있죠. 그 사실이 발생할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한 때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것도.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있죠. 그것까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건너가도 되는데 다만 반가로 이번에 아까 기한은 절대로 후표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속후표 있는 행위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취소, 무권대리 추인 같은 것들. 속후표 있죠? 해제 이런 것들. 거기에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기한부 행위와 행위의 효력, 기한 도래 전에 두 개.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와 기한부 권리의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응용된 거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아까 거랑 합쳐서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정과 부시가 이되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래 후 1항과 2항만 있죠. 시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을 잃는다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시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까 정조건 해조건도 마찬가지지만 효력이 생기는지 효력이 잃는지 확인하고 언제부터인지까지 확인하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한의 이익과 선고 조문 두 개 일단 암기하시고요. 153조 1항 기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무자 추정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2항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응용된 지문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X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맨 밑에 반가로 3번. 기억하셔야 되죠. 응용지문이죠. 또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응용지문은 뭐예요? 그 밑에 반가로 2번.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가 증명해라. 그죠? 응용된 지문이 나올 수 있죠. 조문 자체도 출제가 되고요. 그 조문이 응용된 지문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이 있고요. 그 상실 사유 중에서 두 개. 법에 규정된 것 중에서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대. 이건 어디에서 한번 써먹어요? 저당권 침해 가서 써먹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면 저당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 효과가 뭐예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죠.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즉시 변제 청구권하고 연결이 됩니다. 388조 1호. 그죠? 128페이지. 딱 피니까 128페이지가 나오네 그냥. 반가로 5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 그죠? 거기에도 또 나오죠. 388조 1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조문인데도 출제가 됩니다. 채무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때 채무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채권자 즉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다시 55페이지 돌아와서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근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게 판례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됐다고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주권부 특약과 채권자의 주장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 이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 구별하는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그냥 뻑 하면 나오는 게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문도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옳은 지문이죠? 근데 바꿔서 형성권적 상실 특약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단 말이죠. 그 뒤를 문제가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특약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을 구별하고 두 번째 명백히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응용된 지문 그 판례 위의 효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응용된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구별하시고 두 번째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이나 통지가 있을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연결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나올 수 있는 거 다 체크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87페이지 동그라미 1번 1번에 1번 입증 책임 지문이 나왔고요. 키워드를 찾습니다. 성취가 보입니다. 보이죠? 누가 증명해야 돼요?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유효주장자, 다른 말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 같은 말이죠. 그죠? 민법은 딱 하나의 표현으로 출제가 안 돼요. 아까 요약집에서 뭐라 했어요?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그랬죠? 줄이면 유효주장자가 되는 거고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예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럼 1번 OX? O죠? 네, O죠.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조건. 그죠? 불능조건. 그게 해제조건이래. 조가 뭐예요? 조건 없는 행위. 그죠? 불해줘. 자, 3번은 자, 아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행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두 개 기억하자 그랬죠. 상대방 동의한 경우하고 채무 면제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해제 가서 본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언제까지 얘가 대금을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지체. 자, 채무자 이행지체가 있으면 우리 민법 544조에 의하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행을 최고해.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최고했죠.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이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가 아니라 계약은 해제된다.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해제권 행사죠. 그런데 아직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언제 해제돼요?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되죠.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권 행사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그죠? 3번 읽어볼게요.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뭐로 하는 정지 조건으로 하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이거예요. 해제권을 미리 행사한 거예요. 근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지급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무슨 효력? 계약 해제 효력. 그죠? 해제권 행사 효력이 발생하니까 지급하지 않으면이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법률행위. 해제권 행사도 법률행위잖아요. 단독행위라는. 그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응용된 지문이 3번이 조금 까다롭죠? 4번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돼요? 범죄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뭐로 추정한다고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죠. 너무 쉽죠. 2번 1번 유언에 정조건이 있어요. 유언에 조건 붙일 수 있나요? 있어요. 단독행위고 가족법상행위지만 유언에 붙일 수 있어. 근데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한 때. 근데 여기다 정조건을 붙였네. 갑이 유언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냥 주지 말고 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유언서에다가. 그럼 이 유언은 갑이 죽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을이 시험에 붙어야 효력이 생기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자 사망 후 조건이 성취가 되면 사망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2번 해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어. 아까는요. 이미 성취할 수 없는데 해지 조건 이렇게 나왔죠. 순서 바꿔서 낸 거야. 해지 조건인데 성취할 수 없대. 역시 불, 해, 조 이렇게 되죠. 조건 없는 행위여야 되죠. 무효가 아니라. 민법은 표현도 살짝 바꾸긴 하지만 순서도 바꾼단 말이지. 앞에서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먼저 나왔죠. 성취할 수 없는 게 해지 조건이면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거는 해지 조건인데 성취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그렇게도 돼요. 출제를. 어떻게 나오든 불해줘 가지고 푸는 거예요. 2번 틀렸죠?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뭐로 정했어요? 기한으로 정했대요. 이거죠. 주택이 임대가 되면 불확실하잖아요. 임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기한으로 정했대. 무슨 뜻이에요?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한은 언제 도래하는 거예요?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으로 확정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 지문이죠. 4번 상대방이 이걸 해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5번 조건 자체가 불법적이에요. 그럼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3번 1번 갑이 여력의 임대차라면서 갑이 생존한 동안 임대차 그랬어요. 그럼 종기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갑 사망이죠. 그죠? 이거 기한이에요 아니에요? 기한이죠.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 2번 정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자, 정조건인데 성취할 수 없대. 불능조건이죠. 불정, 무효 이렇게 되겠죠. 불정, 무. 2번 틀렸고요.
3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때가 언제다? 의자되는 때가 언제다?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 추산되는 시점. 판례 그대로죠. 4번 키워드가 뭐예요? 뭐가 보여요? 키워드 찾아 빨리. 뭐? 붙어. 그럼 누가 증명? 존재를 주장하는 자. 그죠? 야, 네가 일부러 이렇게 낸 거 아니냐? 아, 이 기출된 그대로. 판례 문구예요. 그대로 뽑아갖고 넣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어떤 법령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판례 문구가 있어. 그걸 그대로 막는 거야. 옳은 지문이죠. 5번 불법 조건이에요. 법령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4번에 1번 정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자에 소급시키려고 합의했어. 그럼 그 합의에 의하죠. 즉 소급표가 인정돼야 되죠. 근데 효력이 없다. 틀렸죠. 합의는 효력이 있고 그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2번 해제 조건부 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 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여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 A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면 토지를 반환한다. 이렇게.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면 토지를 반환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자, 토지를 반환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부 증여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줬는데 편입이 됐어요. 그럼 증여는 효력이 상실됐고 어른 땅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자, 이때 갑 언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와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죠. 소급이 아니라 법률 행위의 소급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원상 회복이 돼야 되죠. 왜? 조건부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니까. 그죠? 우리 맨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은 소급해서 복귀한다. 소급해서 복귀. 맨날 그것만. 근데 해제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소급해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회복. 이렇게 되겠죠. 3번 채무 면제와 같은을 가리면 단독 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맞지요? 근데 채무 면제는 붙일 수 있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는. 단독 행위는 못 붙여. 근데 채무 면제는 붙일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은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 채무자.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죠. 5번은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정조건이 성취가 된다. 그죠?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금이 완납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효력이 발생.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5번 1. 정조건인데요. 이미 성취됐대요. 이미 성취가 뭐예요? 기성이죠.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조건 없는 행위. 맞죠? 2번 정조건부 채권 양도에서 정조건이 또 나왔어. 성취. 누가 증명? 유효주장자. 즉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3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반대, 즉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하죠.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4번 틀렸죠. 5번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 아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가 있었죠. 2호가 요거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4번, 6번, 1번.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권이다. 기해무. 기정조, 기해무. 그대로.
2번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성취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 시점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딱 몇 번 중얼거리면 암기가 됩니다. 늘 비 맞은 스님처럼 중얼거리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암기가 돼. 왜 비 맞은 스님처럼 중얼거리냐는 속담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님이 비를 맞으시면 중얼거리나 봐. 그 속담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2번 했군요. 3번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을 하니까 채권자의 주장이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죠? 4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라는 증여.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전체가 무효. 5번 조건 성취력은 성취한 때부터 생기죠.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7번에 1번 부관이 붙은 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뭐예요? 조건이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틀렸어. 조건이에요. 조건. 2번 건축 허가가 불허가되면 무효. 뭐예요? 해제 조건부 매매죠. 3번 또 나왔어요. 성취. 누가 증명해야 돼? 아, 이번에 또 말을 바꿔서 유효주장자. 유효주장자가 누구예요?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유효해야 권리를 취득하니까.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해서 다시 이거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으로 확정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걸로 봐야 한다. 5번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요렇게 나오는 게 부관에서 나오는 거의 최상 난이도예요. 입증 책임 들어가 있고 기한이 상실 특약 성질 물어보고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정도가 최상이는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8번에 1번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성취,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다는 거죠. 지문이. 그죠? 유효주장자예요. 뭐래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2번 이미 성취 기성. 기성이 정지야.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라고 해야 되죠. 근데 무효로 한다. 틀렸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네. 3번 처상보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약혼예물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예전에 혼인의 성립을 정조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단 말이죠. 5번 조건을 성취시키면 불성취, 성취하지 아니한 걸로 주장할 수 있죠. 9번에 1번 채무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고요. 기한이익 포기는 상대방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일방적인 거죠. 기한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3번이 틀렸고요. 4번 기한보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요. 5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니까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형성권적 특약을 말하는 거죠. 그죠? 10번에 1번 기한이익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해. 나도 기한이익이 있고 저놈도 기한이익이 있어. 내가 포기하게 되면 저놈도 기한이익이 상실돼. 즉 상대방 이익을 해하게 돼.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2번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거 기한이다 아니다? 기한 아니다. 기한 아니다.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한이어야 뭐다? 조건이다. 3번 기한보권리, 조건보권리 침해하면 무슨 책임이 생긴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4번 틀렸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바로 도래한 걸 본다. 이게 정조건부 특약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니까 상실 사유가 생겼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 청구, 통지 따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기한.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이 도래하는 거고요. 임대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도 기한이 도래하는 거죠. 그죠? 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서 살짝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 이게 민법이죠. 그죠? 어떤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든 이건 그걸 물어보는 거구나. 바로 파악해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관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실제 시험 가서 푸실 때 10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부관 문제는. 시간 벌어야 됩니다. 다른 데 쏟을 시간을 부관 문제에서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있네? 11번.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있네. 1번 기한은 채무자에게 의한 걸로 추정. 따라서 응용된 지문 뭐예요? 채권자가 증명해라. 채권자에게 기한이 있으면 채권자가 증명해라. 2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이미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이거 떠올라야 되죠. 그죠? 거기에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어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2번 지문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뭐예요? 임차인이 집을 비웠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예요. 거기에 주택이 임대되면이라는 사실이 붙어 있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때도 뭐다? 기한이 도래한 것이다. 이거 갖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 판례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2번 같은 지문 딱 봤을 때 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로 또 나왔어요.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거야.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거고. 역시 이거예요. 이거예요. 2번, 3번 다 이 판례. 2번.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거다. 2번하고 3번은 같은 지문. 4번 시기 도래할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죠? 5번 형성권적 특약이 있어요. 그럼 기한이 상실해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권자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도래 효과가 생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정지조건부 특약이죠. 이건 형성권적 특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특약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지조건부 특약이 뭔지 형성권적 특약이 뭔지 그 개념을 물어보는 지문도 최근에 출제가 된다고. 그게 5번 지문이죠.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기한이 도래하는 그건 무슨 특약? 정지조건부 특약이죠. 정지조건부 특약.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2번에 1번 약혼예물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틀렸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그거 고민하는 동안에 다른 문제 풀어. 다른 문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합니다. 2번 조건을 붙일 생각이 있으면 표시해야 되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조건이 될 리가 없지. 동기에 불과하겠지. 3번 부관이 붙은 행위에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게 뭐예요? 정조건이죠. 그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건. 옳은 질문이죠.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적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5번 입증 책임 나왔습니다. 키워드 떠올립니다. 해당이 보입니다. 누가 증명해라? 무효주장자. 무효주장자가 누구예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그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5번 질문은. 그렇게 암기해서 찾아야지요. 읽어서 이해서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아시겠죠? 5번의 키워드는 해당. 무효주장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올 수 있는 출제 형태는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물권법 해야 되는데 시간 조금 이르긴 하지만 조금 쉬었다 하죠. 네.